네, 그 다음에 얘네들 캠퍼스 닫을게요. 예, 닫아버리고, 저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좀, 작품 같은 거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좋은 소스를 만들면은, 저장을 할 거예요.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거를 뭐 블로그라든가 카페, 그런 데다 올려서, 블로그, 카페 활성화 하는 방법도 체크해 드릴게요. 노에서 저장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캠퍼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파일에서 New 선택해서 800에 600 그대로 열어볼게요. 뭐 사이즈 지금은 크게 필요는 없는데 예, 대략적으로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거는 선택 도구, 이동 툴, 매직봉, 그 다음에 스포이드 설명을 드렸어요. 위에 칸은 다 설명드렸고요. 밑에 칸 보면은 연필 모양 있죠? 펜슬이에요. 예.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포토샵에서 저는 펜슬 기능을 잘 안 써요. 예. 잘 안 쓰는데 해볼게요. 펜 툴을 선택하고 펜 툴은 말 그대로 예. 연필처럼 그리는 거예요. 그냥 그림을 자유롭게 예, 그릴 수가 있겠어요. 뭐 그림판에도 있는 기능이죠. 예, 컨트롤 Z. 그 다음에 위에 옵션 보면은 옵션에서 연필의 두께, 크기를 갖다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연필의 두께를 내가 원하는 만큼 예, 드래그해서 또는 셀렉트해서 이렇게 예, 크기를 설정해 주실 수가 있겠어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한 번씩만 해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꾹 눌러볼게요. 연필 툴을 꾹 누르면은 여기서 브러쉬 툴이라고 나와요. 예, 브러쉬는 말 그대로 붓이에요. 브러쉬는 그나마 좀 유용하게 많이 쓰여요. 예, 브러쉬 어떤 페인터 작업을 할 때, 예, 색깔을 칠할 때, 그럴 때 많이 쓰여요. 어제 제가 그 추석 이미지 예, 판매된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거 그림 같은 거 그릴 때, 회화적인 그림 그릴 때, 또는 캐리커처 그릴 때, 예, 그럴 때 많이 쓸 수가 있겠어요. 지금 되게 크게 설정되어 있는데 옵션에서 얘도 브러쉬 크기를 설정을 해서 드래그 해줄 수가 있는데요. 얘는 보게 되면은 연필 툴하고 다르게 두 종류의 브러쉬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소프트 브러쉬가 있어요. 부드럽게 칠해지는 소프트 브러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하드 브러쉬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름철에 하드 먹죠? 하드는 어때요? 그렇죠. 딱딱하죠? 예, 딱딱하게 예, 그려진다고 해서 하드 브러쉬. 그래서 하드는 그냥 이렇게 좀 거칠게 만들어져요. 직선으로. 예,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하드 브러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 브러쉬는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예, 부드럽게 칠해지는 그런 브러쉬를 소프트 브러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위에 옵션에 보게 되면은 오파시티라고 되어 있죠? 불투명도를 이용해서 진하게 그릴 수도 있을 거고 또는 흐리게 그려줄 수도 있겠어요. 요거는 뭐 나중에 셀렉트 할 때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플로우를 갖다가 0으로 하고 이렇게 해볼까요? 예, 그러면은 색 농도를 갖다가 얘네들이 예, 점점 진해진다거나 점점 흐려진다거나 그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브러쉬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게 돼요. 그리고 브러쉬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나뭇잎 브러쉬, 그리고 거친 브러쉬,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기본 옵션에서는 몇 개는 없지만 여러 가지 작업하고자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브러쉬 크기 종류 패널을 열었으면은 오른쪽 끝에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 끝에 기어 모양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풀다운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리셋하게 되면은 기본 브러쉬로 돌아가게 되겠고, 로드 브러쉬라는 건 뭐예요? 로드 브러쉬라는
불러온다는 뜻이죠. 로드는. 로드 브러쉬는 어도비에서 또는 다른 회사에서 브러쉬를 제작해서 배포를 해요. 그 배포한 브러쉬를 가져다가 쓸 수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이브 브러쉬 저장하는 거고, 리플레이스 다시 되돌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브러쉬 종류들이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 선택하시고 OK 누르게 되면은 그 브러쉬만 보이게 되고, 어펜드 하게 되면은 추가되어서 보여지게 돼요. 예, 어펜드 클릭하시게 되면은 밑에 다른 브러쉬들이 많이 추가된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 다른 사람들이 작업하다 보니까 많이 추가됐는데 리셋 해볼까요? 기어 모양을 클릭해서 리셋 브러쉬. 예, 얘네들을 오케이. 예, 그리고 저장하겠냐 물어보는데 NO. 그럼 기본 브러쉬가 요거예요. 예, 일단은 여러분들 기본 브러쉬만 세팅해 주도록 할게요. 새로운 캔버스 열어볼게요. 얘는 닫아버리고 파일에서 New 800에 600에 캔버스를 열어줄게요. 요것만 그리고 잠깐 쉴게요. 네, 그러면은 백그라운드에다가 백그라운드에다가 파란색을 한번 채워볼까요? 파란색, 밝은 파란색을 선택해 주시고 Alt 딜리트 키, 파란색을 채워놨어요. 얘는 어차피 백그라운드 배경이기 때문에 배경이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추가하고 레이어 추가해 볼게요. 레이어를 추가하고 레이어 이름은 나뭇가지 엔터. 그 다음에 나무를 한번 그려볼게요. 갈색을 한번 갈색으로, 갈색 고동색으로, 고동색을 선택해 주시고요. 브러쉬에서 하드 브러쉬를 갖다가 선택하시고요. 옵션에서 브러쉬 크기, 브러쉬 크기들을 적당하게 선택하시고요. 저는 30픽셀 정도 선택할게요. 30. 그 다음에 오파시티는 50. 불투명도는 50. 그리고 나무를 한번 그려볼게요. 나무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겹쳐도 돼요. 색깔이 겹치니까 색깔이 조금씩 좀 이렇게 좀 바뀌죠. 밑둥은 좀 넓으니까 두꺼우니까 두껍게 그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드래그해서 넓은 면적으로 해서 이렇게 기둥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더 가는 걸로 가지를 갖다가 그려볼게요. 가지를 그냥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냥 초등학교 때 그냥 그림 그려본다 생각하시고 그냥 자유롭게 그 드래그 한번 해보세요. 편하게.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는 걸로, 점점 가는 걸로, 예. 네, 그 다음에 레이어를 또 추가하고,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잖아요, 그죠? 가을이니까 이제 좀 단풍을 갖다가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단풍, 뭐 노란색, 붉은색, 아니면은 뭐 갈색 나무를 그렸으니까 노란색으로 그려볼까요? 그럼 포그라운드 컬러를 단풍 색깔로 바꿔볼게요. 노란색인데 좀 주황색에 가까운 노란색, 아니면 노란색 선택하셔도 되고, 이렇게 밝은 색에 또는 주황색 가까운 노란색, 뭐 그렇게 포그라운드 컬러를 바꾸고요. 그 다음 백그라운드도 조금 진한 주황색으로 바꿔줄게요. 포그라운드는 밝은 주황, 또는 백그라운드는 좀 주황,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노랑이나 주황이나 동색이거든요. 빨간색에 가까우면은 주황이 되는 거고, 노랑에 가까우면은 그냥 노랑이 되는 거예요. 약간은. 그래서 주황하고 노랑은 같은 색 계열이에요. 거의. 같은 라인에 있는 거예요. 진하냐 밝냐 그 차이점 있는 거지. 그래서 노란색하고 주황색하고 작업했을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레이어 추가했죠. 레이어 추가한 상태에서 레이어 이름을 단풍 엔터 이렇게 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브러쉬 선택된 상태에서 옵션에서 보면은 옵션에 단풍이 있어요. 74라고 된 거 있죠? 단풍 찾았나요? 단풍 있어요. 그 단풍을 브러쉬 크기들을 적당하게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은 찍혀요. 이렇게 드래그 해도 되고요. 이렇게 드래그 해도 되고. 근데 너무 불투명도가 많이 들어갔나? 좀 불투명도 넣어도 되고요. 안 넣어도 되는데 얘는 100으로 해볼게요. 클릭 자동으로 알아서 이런 식으로 단풍이 채워지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너무 많이 채우면은 가지가 안 보이니까 적당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또 추가할게요. 레이어를 추가하시는데 수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수풀 수풀이 맞는 용어인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수풀이라고 해볼게요. 수풀이라고 해놓고 수풀은 색깔을 녹색으로 해볼게요. 밝은 녹색과 진한 녹색. 포그라운드 컬러를 녹색인데 밝은 녹색, 아니면 연두색으로, 연두색으로 밝은 연두색과,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진한 녹색.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해볼게요. 얘네들도 동색이죠? 비슷한 색이에요. 그 다음에 브러쉬를 선택해 주시고 위에 옵션에서 134 풀, 그리고 112 여기 풀립 있죠? 여기 길게 된 거, 머리카락 좀 길게 된 거, 걔네들이 풀립이거든요. 걔네들을 선택해서 밑에서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풀을 갖다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근데 처음에는 좀 큰 걸 해주셔도 좋아요. 좀 크게, 브러쉬 크기를 크게 해서 이렇게 하나짜리로 드래그해서 풀을 만들어 주시고요. 드래그해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나짜리만 하면 좀 그러니까 3개짜리, 3갈래짜리, 3갈래짜리를 선택해서 드래그. 좀 사이즈를 크게 해볼까요? 사이즈 크게 해서 밑에다가 풀을 갖다가 드래그 하면은 크기와 색상이 랜덤으로 알아서 색깔이 채워지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은 앞에다가 색깔을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더 진한 색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또 부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그려서 색깔을 바꿔도 무난할 듯 싶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브러쉬만 가지고도 회화적인 그림 그릴 때는 또 멋지게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동 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동 툴. 캔버스 버릴게요. 캔버스 닫아버리고, 닫아버리고, 그 레이어는 작게 해서 옆으로 올려놓을까? 네, 이렇게. 캔버스 열게요. 파일에서 뉴 선택하시고, 넓이는 800에 높이는 600으로 해줄게요. 800에 600. 그리고 오케이. 지금 백그라운드죠. 레이어 추가하세요. 백그라운드에는 절대 그리지 마세요. 그래도 가끔 가다가 실수로 그리신 분이 계세요. 그리는데 뭐 그게 뭐 몰라서라기보다는 아직 익숙치 않아서 그런 거니까 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레이어를 추가하고, 레이어 추가하고, 이름 바꿔볼까요? 레이어 1번을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다가 동그라미 엔터. GTQ 3급에 자주 출제된다고 했어요. 레이어 이름 바꾸는 방법. 다 바꿨나요? 그러면은 동그라미 선택하시고요. Shift 키를 누르고 들어가면은 정원을 그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너무 큰 원 그리지 말고 작은 원을 하나 그려줄게요. 작은 원. 그리고 컬러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컬러 넣어주세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컬러를 Alt, Delete 키 또는 Edit, Fill, 포그라운드 컬러 오케이. 이렇게 너무 하면은 시간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Alt, Delete 키. 제가 가르쳐주는 단축키는 써먹으면 좋은 거니까 꼭 외워두세요. 그냥 이렇게 메모하지 않으셔도요. 자주 하다 보면 외워지니까 굳이 메모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동 툴을 선택해 볼게요. 셀렉트 된 상태요. 셀렉트 된 상태에서 이동 툴을 선택하고 Alt 키를 누르고 Alt 키를 누르게 되면은 커서 밑에 하얀색이 하나 더 생기죠. 쌍둥이처럼 복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은 똑같은 게 복제가 돼요. 그냥 누르고 들어가면은 이동을 하지만 Alt 키를 누르고 들어가면은 복제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뭘 잘 보냐면은 레이어를 보세요. 레이어. 동그라미 레이어. 동그라미 레이어에 동그라미가 저는 6개가 5개가 복제되어서 6개가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러면 처음으로 돌려볼까요? 컨트롤 Alt Z. 이거 실행 취소라고 했죠? 언두는 컨트롤 Z 한 번이고 컨트롤 Alt Z를 눌러야지 계속 뒤로 간다고 돼 있죠. 이렇게 하나만 남겨주세요. 다시 하나만. 그리고 컨트롤 D를 누르는 거는 선택 해제. 이렇게
단축키 쓰다 보면은 자동으로 외워져요. 예. 이거 매일 할 거야, 매일. 예, 매일 하다 보면 외워져요. 그러니까 굳이 메모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메모는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예, 제 강의 보시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컨트롤 D. 선택 해제됐죠? 그리고 이동 툴 선택돼 있죠? Alt 키를 누르고, 이동 툴로 옆으로 드래그 하니까, 복제가 되죠? 아까처럼 똑같이? 예. 아까처럼 똑같이 복제가 된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레이어를 보세요. 아까는 레이어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레이어 자체가 복사가 됐죠? 그죠? 그러면은, 아까는 제가 셀렉트 된 상태에서 복제하니까 레이어가 안 생겼어요. 물론 셀렉트 된 상태에서 복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작업해야 될 경우가. 그런데 그거 셀렉트가 된 상태에서 복제했을 때 또는 레이어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복제했을 때 차이점이 있어요. 분명히. 셀렉트가 된 상태에서 복제를 하게 되면 레이어가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요. 수정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레이어가 만들어지면은 수정하기가 용이해져요. 예. 지금 보시면은, 예, 좀 전에, 제가 복제를 하라고 하니까, 간격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선 맞춰가지고 복제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복제를 이렇게 하시는 걸 봤어요. 아마 대부분이 아마 복제를 하면은 좀 간격을 맞추고 선을 맞추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눈대중으로 맞추면은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나요? 어렵죠. 그죠? 물론 맞출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레이어가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레이어를 보면은 선택을 하면은 파란색으로 블럭이 잡히죠. Shift 키를 누르고 레이어를 클릭하시면은 레이어가 선택이 되죠. Shift 키는 추가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파일 선택할 때도 드래그 하거나 Shift 키를 누르면은 같이 선택이 되는 것처럼 레이어도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하면은 내가 원하는 레이어가 선택이 돼요. 그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옵션을 볼게요. 여기 풀다운 메뉴, 파일, 에디트, 이미지, 이게 풀다운 메뉴거든요. 예, 클릭하면 떨어진다는 얘기여서 예, 풀다운 메뉴예요. 그러면은 그 풀다운 밑에 있는 게 옵션이에요. 내가 선택한 객체에 대한 옵션이에요. 그러면은 예, 지금 보시면은 여기 위에 정렬하는 기능 있죠. 정렬하는 기능 일러스트 뭐였어요? 얼라인. 그죠? 그러면은 내가 얘를 갖다가 일직선으로 맞추고 싶어요. 예, 일러스트에도 똑같아요. 그죠? 근데 단지 일러스트는 그 도형을 드래그 해가지고 선택한 다음에 정렬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포토샵은 그림 도형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레이어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레이어를 선택하고 옵션에서 예, 일직선으로 맞추는 거 예, 끝에서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얼라인 버티컬 센터 예, 얘를 갖다가 클릭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두수나수 가던 게 일직선으로 딱 맞춰지죠. 근데 얘를 갖다가 같은 선에 이렇게 중심을 잡았는데 간격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위에 옵션에 보면은 다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간격 왼쪽 끝으로 맞추는 거, 가운데로 맞추는 거, 오른쪽으로 맞추는 거, 디스트리뷰트, 호리젠탈, 센터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얘네의 기준은 뭐냐? 레이어 1번 첫 번째 있는 레이어와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레이어가 기준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이동 툴은 이동을 하는 기능 외에도 복제를 한다거나 정렬을 한다거나 예,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일러스트는 그냥 윈도우에서 정렬 열어가지고 선택해서 하면 되지만 포토샵에서는 이동 툴을 선택해야지 위에 옵션이 떠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해서 작업하시면 되겠어요. 이동 툴을.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죠? 선택 도구에서 원형 선택 도구, 사각 선택 도구, 그리고 폴리곤 라쏘 툴, 매직봉, 그 다음에 크롭, 네, 스포이드 했죠. 이렇게 이동 툴은 아직 안 했어요. 그죠? 이동 툴은 아직 안 했고, 그 다음에 포그라운드 칼라, 그리고 백그라운드 칼라,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레이어에서는 아직 안 했고,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처음 수업으로는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레이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레이어가 나와 있고요. 레이어. 그리고 윈도우에서 레이어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해줄 수가 있겠어요. 레이어. 그러면 캠퍼스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뉴 선택해 주시고 넓이는 600에 높이도 600인 캠퍼스 열어줄게요. 단위는 픽셀 단위로 600에 센티미터로 열면은 엄청나게 큰 거겠죠. 6m니까. 그래서 가끔가다 그래요. 선생님 컴퓨터가 잘 안 돌아가는데요. 라고 해서 봤더니 600 픽셀로 하라고 했는데 600cm로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커서 느려지는 경우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학생들한테 파일을 받아가지고 프린트하러 갔더니 사이즈가 안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뭐 깨져서 나온다거나 또는 쓸데없이 용량만 크다거나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네, 이렇게 600픽셀로 캠퍼스 열어줄게요. 열렸죠? 그러면은 레이어를 보도록 하는데, 네, 레이어 처음 열면은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어요. 일러스트는 백그라운드 개념이 없죠? 네, 일러스트는 백그라운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작업하시면 되는데, 포토샵은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좀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백그라운드 옆에 보시게 되면 뭐가 있어요? 여기 무슨 모양 있죠? 그죠? 자물쇠 모양 있어요. 그러니까 자물쇠 모양이 있다는 얘기는 잠겨있다는 얘기야. 그죠? 잠겨있다는 얘기는 풀지 말라는 얘기예요. 건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집 잠궈놨는데 풀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괜히 오해받거나 도둑으로 몰릴 수 있겠죠. 그래서 풀지 마세요. 그래서 포토샵은 백그라운드에 절대 그리지 마세요. 그리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가서 백그라운드에다가 그리세요. 백그라운드에 넣어주세요 하는 경우 생길 거예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은 백그라운드 하지 마세요. 백그라운드 작업하는 거는 몇 개 없어요. 일부 없어요. 나머지는 다 레이어를 추가해서 작업해주는 거예요. 백그라운드에 작업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필터라든가 아니면은 여러가지 효과를 줄 때 백그라운드를 쓰지만 그 이외에는 절대 백그라운드를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는 잠궈둔 거예요. 또 잠겨있기 때문에 수정하기가 힘들어요. 백그라운드에 그림을 그리면은 잠겨있기 때문에 수정하기 힘든데 레이어를 만들어서 작업하게 되면은 수정하기가 쉬워져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왜 잠궈놨지? 푸는 방법은 없나? 푸는 방법도 있어요. 풀 수도 있어요. 하지만 푸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나중에. 그러면은 백그라운드에 그리지 말라 했으니까 백그라운드를 추가해서 그려야 되는데, 레이어를 추가해 그려야 되는데, 밑에 보시게 되면은 끝에서 첫 번째 보면은 Create New Layer라고 됐어요. Create 만들다라는 뜻이죠. New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주세요. 옆에는 휴지통이에요. 백그라운드를 휴지통에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면은 레이어 1이라고 나와요. 레이어 1.
그리고 백그라운드가 흰색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레이어 1번은 투명으로 되어 있어요. 투명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수정을 하기가 용이하다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레이어를 또 클릭하면은 레이어 2, 레이어 3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클릭할 때마다 레이어가 추가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은 레이어를 만들었고 레이어를 삭제 한번 해볼까요? 삭제할 때는 휴지통을 클릭하시면 돼요. 레이어 선택된 상태에서. 그러면은 예, 레이어가 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또는 레이어를 추가하고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휴지통에 넣어도 삭제가 가능해요. 그러면은 레이어에다가 우리 그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에 그리지 말라고 했고요. 레이어를 추가하고 레이어 1번이죠. 그러면은 요거 GTQ 시험에 나오는 건데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GTQ 3급 문제에 나오는 건데요. 다음 레이어를 이름을 뭘로 바꿔주세요. 그런 문제가 나와요. 레이어 이름 바꾸는 문제.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레이어 1번을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레이어 1번이 블럭으로 잡혀요. 블럭으로 잡히면은 요 상태에서 우리 네모라고 적어볼게요. 네모. 그 다음에 엔터 치세요. 레이어 이름이 네모로 바뀌었죠. 예. 요거 GTQ 3급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요. 그러면은 네모를 한번 그려볼게요. 사각 선택 도구를 선택하시고 툴박스에서 사각 선택 도구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드래그 해주고, 예, 드래그 하면은 사각형이 그려지죠? 그리고 색깔을 바꿔볼까요? 컬러 피커를 클릭해서, 네, 컬러 피커를 클릭해서, 일단은 붉은색으로 해볼까요? 붉은색으로 색깔을 바꾸고, 그리고 에디트 필 상단에 에디트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필 클릭하시고 포그라운드 컬러, 내가 포그라운드 컬러를 바꿨기 때문에 포그라운드 컬러인지 확인하시고 오파시티가 100 오파시티가 50으로 되어 있네. 예. 오파시티 불투명도 100 그리고 OK 눌러주면은 붉은색이 채워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레이어 또 추가할게요. 레이어 이름은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동그라미 그리고 엔터 치면은 동그라미라고 바뀌죠. 지금 사각형의 셀렉트가 되어 있죠. 컨트롤 D 또는 빈 여백을 클릭하면은 선택 해제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레이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선택해서 동그라미 그려줄게요.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에 노란색으로 바꿔볼까요? 얘는 색상을 노란색 선택하시고 Alt 딜리트 키. Alt 딜리트 키는 뭐라고 했어요? 포그라운드를 채워 넣는 단축키라고 했어요. Alt 키와 백스페이스 키.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도 돼요. 매cin토시에서는 백스페이스 키가 딜리트 키예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또 추가하고 이번에는 레이어를 더블클릭 레이어 이름을 더블클릭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모라고 쓰시고 엔터. 네, 엔터 치시고 세모를 그려볼게요. 세모는 어떻게 그리냐면요, 우리 어제 폴리곤 라서 툴에 대해서 배웠죠. 폴리곤은 각이죠. 딱딱딱 찍어서 각을 그려줄 수 있는데, 툴박스에서 폴리곤 툴 선택하고 클릭, 예, 클릭, 이렇게 해서 세모를 그려줄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색상을 파란색으로 Alt 딜리트 키. 네, 이렇게 세 개의 레이어에 빨간 네모, 노랑 동그라미, 세모, 파랑. 예, 이렇게 세 개의 레이어를 만들었어요. 컨트롤 D 선택 해제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 그리셨죠?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레이어별로 작업을 했잖아요. 그죠? 일러스트는 레이어를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되게 편리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포토샵은 레이어가 없으면은 작업이 힘들어져요. 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러스트도 레이어는 있어요. 엄연히 레이어는 있지만 아마 레이어를 설명을 안 해주는 선생님이 많아요. 예. 그냥 시간이 남으면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러스트는 레이어의 중요성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있긴 있어요. 레이어가. 하지만 일러스트는 그렇게 레이어가 중요하지 않는 반면에 포토샵은 레이어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동 툴 설명드릴게요. 이동 툴은 말 그대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건데 내가 네모를 이동하고 싶어요. 그러면 네모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동을 해야 돼요. 동그라미를 이동하고 싶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동해야 돼요. 세모를 선택하고 싶어요. 그럼 세모를 선택하고 이동해야 돼요. 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하나하나. 만약에 내가 세모에다가 제가 다른 거 한번 그려볼게요. 사각형 이렇게 폴리곤 라서 툴로 녹색을 갖다 하나 그려볼까요? 같은 레이어에 레이어를 추가하지 않고 같은 레이어 상에다가 제가 그렸어요. 그러면은 나는 요 네모만 세모만 움직이고 싶은데 같이 움직이죠. 레이어가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작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레이어를 항상 하나하나 추가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그죠? 겹쳐 있는데 나는 빨간 네모를 노란색 위로 올리고 싶어. 그러면은 이 네모 레이어를 선택해서 노란색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네모가 노란색 위로 올라왔죠? 그리고 세모를 동그라미 밑으로 내리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되겠어요. 요게 좀 불편하죠? 일러스트에 비해서는. 일러스트는 그 자리에서 레이어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단축키로 바로 컨트롤 B, 컨트롤 F, 컨트롤 S 단축키만 가지고도 위아래 올리고 내리고가 자동으로 되죠. 근데 포토샵은 이렇게 레이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알아주세요.